조선왕조실록 이야기 -4화 단종 어린 임금의 비극.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조선왕조실록 이야기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 숨겨진 고통과 눈물의 이야기였죠. 그 세종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바로 어린 손자 홍이였습니다. 오늘은 그 손자 단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슬픈 왕, 가장 비극적인 왕의 이야기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 17살의 왕위를 빼앗기고 17살의 죽임을 당한 소년왕. 오늘 이야기는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일망 - 너무 일찍 찾아온 슬픔. 1441년 세종의 손자 홍의가 태어났습니다. 세종은 기뻐했습니다. 세자 이항의 첫째 아들이었으니까요. 왕위를 잃을 적장손이었습니다. 세종은 손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틈만 나면 홍의를 불러안고 책도 읽어주고 학문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왕이 될 것이다. 세종의 기대는 컸습니다. 하지만 홍의가 8살 되던 해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1448년 어머니 현덕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의는 이제 어머니 없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인 1450년 아버지 세자 이항마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10살 호리는 하루아침에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여러분, 10살 아이가 부모를 잃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일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게다가 세종마저 그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모두 2년 사이에 잃어버린 겁니다. 1450년 12살 홍의는 왕이 되었습니다. 문종이 즉위한 지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입니다. 이망 - 어린 왕을 둘러싼 사람들. 12살 왕. 너무 어렸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놀아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황보인, 김종서, 정분. 이들은 세종과 문종 때부터 나라를 이끌어온 중신들이었습니다. 특히 김종서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인이면서도 학식이 깊었고 북쪽 육진을 개척한 영웅이었습니다. 여진족이 김종서의 이름만 들어도 떨 정도였죠. 이들은 어린 왕을 보필하며 나라를 안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전하,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종은 이 어른들을 믿었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궁궐 한편에는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양대군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삼망 - 삼촌의 야심. 수양대군 이후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큰아버지였습니다. 당시 나이 33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똑똑했습니다. 학문도 깊었고 무예도 뛰어났으며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위는 형의 아들 12살짜리 조카에게 갔습니다. 수양대군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면 나라를 더 잘 다스릴 수 있을 텐데. 처음에는 그저 생각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그 생각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야망이 되었습니다. 수양대군 곁에는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명회는 책사였습니다. 머리가 아주 좋았죠. 그는 수양대군에게 속삭였습니다. 대군,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지만 홍의는 내 조카가 아니냐. 형님의 아들이다. 대군, 나라를 생각하십시오. 어린 임금 아래에서는 나라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대군께서 왕이 되셔야 나라가 안정됩니다.
한명회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린 왕 밑에서는 외척이나 신하들이 권력을 잡고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조카를 해칠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사망 계유정난 피의 밤 1453년 10월 10일 밤 한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 무장한 군사들이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김종서는 7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군사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냐?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칼날만 번쩍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 김종서는 그렇게 자기 집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같은 시각 황보인 이양 조국관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차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양대군은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13살 단종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큰아버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하, 염려 마십시오. 역적들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김종서 등이 역모를 꾀하여 제가 어쩔 수 없이 처단했습니다. 역모? 김종서가 역모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13살 소년왕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양대군의 군사들이 궁궐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단종을 도와줄 신하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이 사건을 계유정난이라고 부릅니다. 오막-왕이지만 왕이 아닌 계유정난 이후 단종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수양대군이 쥐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습니다. 단종은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김종서 할아버지가 나타나는 꿈, 피로 물든 궁궐의 꿈. 그래도 참았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1455년 윤6월 수양대군이 단종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제가 왕위를 이어받겠습니다. 예? 전하께서는 아직 어리십니다. 나라를 다스리기 어려우십니다. 제가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습니다. 단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큰아버님. 1455년 윤6월 11일 단종은 왕위를 수양대군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제위 3년 15살의 나이였습니다. 수양대군은 왕이 되었습니다. 조선의 7번째 왕 세조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되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궁궐을 나가야 했습니다. 충신들의 마지막 저항. 하지만 세상에는 아직 의로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팽년, 하의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이들은 집현전에서 세종을 모시던 신하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 신하가 어찌 임금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인가. 이들은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456년 이들은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이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가 있을 때 그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김질이라는 사람이 배신한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거사 계획을 세조에게 밀고 한 것입니다. 성산문, 박팽년을 비롯한 사육신이 잡혀왔습니다. 세조는 직접 신문했습니다. 성산문, 내가 어찌 이런 역모를 꾀했느냐. 성산문은 꿇어앉은 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역모가 아니옵니다. 정당한 임금을 다시 모시려 했을 뿐입니다. 내 임금은 바로 나다.
아닙니다. 신의 임금은 상황 전하이십니다. 세조는 화가 났습니다. 고문하라. 사육신은 끔찍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발이 찢기고 뼈가 부러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능지처참을 당했습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형벌이었습니다. 죽으면서도 이들은 단종을 생각했습니다. 전하, 소신들이 무능하여 전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7망 마지막 길. 사육신 사건 이후 단종의 운명은 정해졌습니다. 세조는 더 이상 단종을 살려둘 수 없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계속 반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57년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되었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강등되어 그냥 서인 홍의가 되었습니다. 영월은 첩첩산중이었습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이었습니다. 단종은 작은 초가집에 갇혔습니다. 궁궐에서 살던 왕이 이제는 볕 한 점 들지 않는 초가집에 갇힌 것입니다. 그해 10월 세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홍의에게 사약을 내리라. 사약을 가지고 간 사람은 금부도사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무리 명령이라지만 어린 상황을 죽이는 것은 차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17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단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세종. 그리운 얼굴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김종서, 성삼문, 박팽년. 자기를 위해 죽어간 충신들도 생각났을 겁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무능해서. 단종은 사약을 마셨습니다. 1457년 10월 24일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은 영월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8망 그 후의 이야기. 단종이 죽은 후 시신을 수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역적으로 몰린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것은 역시 역적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영월 호장 어몽도라는 사람이 용기를 냈습니다. 왕이셨던 분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어 영월동을 지산에 몰래 묻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1698년 숙종 때였습니다. 숙종은 단종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묘를 능으로 승격시켰습니다. 장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너무 늦은 명예회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들은 역적이 아니라 충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9망 영월의 남은 전설. 영월에는 단종과 관련된 전설이 많습니다. 단종이 죽던 날 밤 영월 동강에 두견새가 울었다고 합니다. 그 울음소리가 마치 임금님, 임금님하고 부르는 것 같았다고 하죠. 지금도 영월에 가면 장릉이 있습니다. 단종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청령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단종이 처음 유배되어 머물렀던 곳입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를 타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아직도 단종이 올랐다는 바위가 있습니다. 노산대라고 합니다. 16살 소년이 그 바위에 올라 한양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돌아갈 수나 있을까? 에필로그. 여러분, 오늘은 단종의 이야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리고 그 권력 앞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셨습니다. 단종은 잘못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왕의 자리에 태어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죽어야 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되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국방을 튼튼히 했고 법전을 정비했으며 나라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평생 단종의 원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병에 시달렸습니다. 과연 세조는 행복했을까요? 왕이 되었지만 진짜 행복했을까요? 역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권력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세조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조가 죽고 그의 아들 예종이 왕이 되었지만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은 바로 성종입니다. 조선의 황금기를 연 왕, 그 이야기가 궁금하시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